오늘은 여러분들한테 2020년도에 이제 청약 신청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았던 곳이 어디인지 전국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주목해야 될 청약의 지역들이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는 거 된데큰 오늘은 올해 청약 광풍 대박 지역은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고 내년은 어디가 될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청약의 광풍이 불면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게 된다면 올해 서울의 청약 경쟁률 같은 경우에 이제 68대 1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 수치가 더 올라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 그래프를 보게 된다면 2003년, 2004년도에 이제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낮았죠. 8.5대 1이었는데 이 대세 상승기 국면을 지나면서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이후부터 이제 2012년, 13년 이때가 이제 침체기, 조정기를 받았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이제 청약 경쟁률은 굉장히 저조했고, 이때는 미계약 물량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감면에 대한 그런 혜택들도 있던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시기를 지나고 난 후에는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굉장히 큰 폭의 경쟁률, 청약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현재에는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핵심적인 입지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청약의 시장이 뜨거운 그 해당 그 박스권 안에 들어와 있다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전국에 10만 명 이상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던 그런 지역이 어딘지, 1순위 청약자들이 많이 몰렸던 지역이 어디인지 이제 2018년도부터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살펴보는 이유는 이제 2018년, 2019년, 2020년도를 지나면서 청약의 경쟁률이 상승하기도 했지만 이 지역들 중에 이제 중복되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핵심 지역들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2018년도부터 이제 그 청약에 10만 명 이상 몰렸던 1순위 청약자들이 몰린 지역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대전광역시 서구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만 명의 청약자가 있었고, 그리고 대구광역시 중구 같은 경우에도 16만 명, 그리고 경기도 하남, 많은 분들이 이 하남 같은 경우에 수도권에서는 관심을 갖고 계시는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15만 명의 청약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달서구 같은 경우에도 11만 명의 청약자 수를 유지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 이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하남이 이제 10만 명이 넘었고, 타 지역들은 대전과 대구광역시의 물량들이 1순위 청약자가 많았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2019년도에 이제 10만 명 이상 몰린 그런 청약자가 몰린 지역들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역시나 경기도 하남시가 있습니다. 경기도 하남시가 2018년도에 이어서 2019년도에도 18만 명으로 가장 많은 청약자들을 이제 유치시킨 그러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 광역시 연수구, 이제 송도가 있는 연수구도 13만 명의 청약자를 몰린 그런 1순위 청약자가 신청한 그런 핵심적인 지역이라고 보여지고, 대구광역시 중구 11만 명, 그리고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정정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그리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해가지고 이제 10만 명이 다 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달서구 같은 경우에도 10만 명이 넘는 그런 청약자들이 많이 몰렸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경기도하고 인천하고 그리고 대구, 대전이 이제 두루두루 2019년도에는 청약 경쟁률이 높았고 청약자들이 많이 몰렸다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들도 있지만은 2019년도와 2020년도의 그 청약 시장은 굉장히 급변하는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2019년도보다 2020년도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청약 그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이제 체감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께서도 청약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런 것들을 느끼고 계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럼 2020년도에 이제 청약 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놀라실 것 같아요. 이 1순위 청약자 수를 보면은 경기도 과천 같은 경우에 이제 55만 명이 청약 신청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과천이 굉장히 뜨거웠죠. 그만큼 핵심적인 입지에는 제가 봤을 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집중해서 청약하는 그런 과열 시장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하남시 같은 경우에도 21만 명, 그리고 부산의 광역시 연제구가 21만 명, 그리고 경기도 수원의 팔달구, 그래서 매교역 일대의 그런 집중적인 분양 물량들이 있으면서 여기도 이제 17만 명이 청약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화성시, 뭐, 동탄 부분에 있는 그러한 물량들도, 청약 신청을 많이 해서 14만 명, 그리고 인천, 광역시 부평구. 부평 같은 경우도 지금은 현재 이제 많이 낙후되어 있지만은, 여기에 이제 GTX라든가 주변 환경이 이제 개선이 되면서, 지금 현재는 12만 명의 청약자 수를 갱신했다고 합니다. 대구광역시 중구가 12만 명, 인천광역시 연수가 이제 11만 명, 그리고 인천광역시 서구가 11만 명인데, 이 표에서 보면은 경기도 하남시 같은 경우가 2018년, 19년, 20년 3년 연속 높은 청약자 수를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남시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지표를 여러분들께서 이 자료를 보시면서 그냥 참고 자료지만 여러분들이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2021년 내년 같은 경우, 2021년,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남시에 사전 청약을 실시를 하죠. 그래서 3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021년에도 이 하남시의 이 뜨거운 이 청약 과열에 대한 양상은 여전히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신도시는 아니지만 과천에서도 이제 사전 청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있고, 그리고 2021년에도 굉장히 청약 경쟁률이 높은 지역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지정타 같은 경우에도 과천에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인천 연수구 같은 경우 송도도 지금 물량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대구광역시 중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3년 연속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구 중구라든가 아니면은 대전 같은 경우도 지금 이 2020년도에는 빠졌지만 대전에도 많은 청약자들의 수요를 이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지역들은 그만큼 청약자 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지역이기도 하지만 경쟁이 그만큼 치열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들이 여기 지금 보이는 지역들이라면 좀 잘 체크를 하시고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2021년에 주목해야 할 지역 같은 경우에, 신규 청약 같은 경우에는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3만 가구, 그리고 2021년에 3만 가구, 2022년에 3만 가구 해서 약 6만 가구의 신도시하고 대규모의 택지 개발에 따른 사전 청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으로 전입을 해서 사전 청약을 신청하기 전까지 해당 주거지, 거주지의 주소지를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되고,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되면 본 청약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해당되는 지역에서 계속 거주해야지 이제 100% 본청약이 됐을 때 당첨자로 선정이 되게 됩니다. 지금 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대에 대한 물량들이 많이 이제 배정될 거라는 그런 불안적인 심리 요인이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새롭게 이제 내정자가 배정이 되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을 이제 늘릴 것으로 예상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리스크는 좀 안고 있지만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최근에 이제 유입된 신규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이라도 이 사전 청약을 하기 위해서 또는 이 본 청약을 하기 위해서 이 3기 신도시의 지역으로 전입을 하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3기 신도시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전입하는 게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청약 같은 경우는 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미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내가 그 아파트 청약을 통해 가지고 뚜렷한 대안점이 없다. 그리고 아파트 청약에 대한 전략들이 없다. 그러신 분들은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이나 또는 본 청약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지역들로 전입을 하시면 좋겠죠. 이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는 민간 분양이 아니라 공공 분양의 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미리 이 지역들로 전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본청약을 노리시는 분들 중에도 만약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라면 지금이라도 이 지역들로 전입을 할 것 같아요. 만약에 3기 신도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광역 교통망이 개선되는 역세권 부지, 주변 지역들을 관심 있게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영상을 찍은 것 중에 2021년에 이제 개통이 되는 그런 지하철 노선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 지역들 중에 인근 지역에 이제 분양을 하는 물량들이 곧 이제 분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2021년도에 개통하는 그런 노선들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2023년이나 24년, 25년이라고 하더라도 향후에 광역 교통망이 개선되는 그런 지역들을 여러분들께서 어느 지역인지 참고를 하실 필요성이 있고, 그러한 지역들 중에 내가 관심을 갖고 봐야 할 지역들이 어딘가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광역 교통망이 개선되는 지역들을 세부적으로 본다면 GTX 노선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GTX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현재 ABC 노선이 있고 착공이 된 노선도 있고 아니면 계획이 된 노선도 있죠. 그리고 이제 GTX D 노선까지도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되진 않았지만. 그래서 GTX 노선에 따른 그러한 지역들에 분양하는 신규 아파트 청약 물량들을 관심 가질 필요성이 있고, 이제 곧 또 이 GTX 노선에 있는 아파트 분양 물량이 곧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광역 교통망이 개선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신안산선에 인근하고 있는 그런 청약에 대한 물량들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 핵심 권역으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융의 허브인 여의도를 관통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외곽 지역에서 서울로 빠르게 진입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이 노선의 가치는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 주변에 분양 예정인 곳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월판선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판교라고 하는 주요 핵심 업무 지구를 가는 노선이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교차되는 환승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인동선이라고 해서 인덕원과 동탄을 잇는 그러한 노선들도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어요. 이러한 노선들 같은 경우도 인덕원에서부터 연장이 되게 된다면 이제 서울로의 접근성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평가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전국 청약이 가능한 세종시를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내가 실제로 거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제가 이제 다루는 여러 영상들에서 지금 현재는 청약을 신청해서 당첨이 되기가 어려운 그런 시장입니다. 블루오션이 아닌 레드오션의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내가 거주를 하기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핵심적인 물량을 청약 신청해서 당첨이 될 수 있다면 비과세 여건을 만들어서 그 주택을 어느 정도 보유한 다음에 매도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주택으로 갈아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내가 그 거주하기 먼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등한시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조건이 되시는 지역들이라면 좀 마음을 열고 좀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2021년에 이제 주목해야 될 신규 청약들을 이제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굉장히 이제 집중해야 될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지금 뭐 하나하나 다 찍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러한 영상들은 이제 또 세부적으로 제가 만들 거고, 또 서울 같은 경우에 둔촌주공이라든가 핵심적인 그런 분양 물량들이 있죠. 그런 물량들을 이제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선들
여러분들이 있는 곳들, 3기 신도시, 그리고 그 전국 청약이 가능한 세종시라고 하는 지역들이 2021년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물량이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지역들 중에 나와 연관이 있는 지역이 어딘가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래요. 만약 예를 들어서 신안산선이 이제 관통하는 그러한 주변에 내가 거주를 하고 있다, 월판선 지역에 있다, GTX 노선에 있다, 그러면 이런 지역들에 관심을 갖고 이런 지역들의 그 부동산의 가격 변동률 같은 것들을 스스로 좀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이제 청약할 곳이 없다, 경쟁률이 너무 높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청약 신청을 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맞는 여러분들의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전략을 세우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상당 부분 큰 기회를 맞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기회들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또 다시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2020년도에 어느 지역들이 좀 청약 경쟁률이 높았고 많은 사람들이 청약 신청을 했는지, 단순히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여러분들과 연관된 지역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021년에도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해드린 이제 청약 3곳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지역들과 합당한 지역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잘 참고를 하신 다음에 스스로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부동산 재테크를 하는 마인드뿐만 아니라 입지를 판단하는 그런 능력들을 조금씩 더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2021년에 그 많은 지역들 중에 여러분들한테 꼭 맞는 내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